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드래곤볼 슈퍼 초전사 열전 제2장 융합하는 2개의 혈통의 베지트 상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8월 29일부터 매장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경품 피규어이기 때문에 딱히 별다른 소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베지트 설명보도록 하죠. 손오공과 베지터가 포타라로 합체한 모습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베지터와 카카로트가 합체했으니 베지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융합에 따라 의상이나 성격도 두 사람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프레스토 경품 피규어 라인업 상품입니다. 네, 전체 패키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박스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해당 상품은 베지트가 상품이지만 옆에 오천크스가 같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 제품의 라인업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 두 가지의 라인업을 한꺼번에 약간 이렇게 좀 같이 홍보하는 느낌으로 A 파트, B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상품을 같이 홍보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오천크스 상품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천크스 상품 패키지는 이 느낌이 반대로 되어 있겠죠. 메인 느낌으로 오천크스가 그려져 있고 옆쪽에 베지트가 그려져 있는 형상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박스 패키지 자체에서 뭐 특이할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박스 패키징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박스 내부에는 경품 피규어들이 항상 그렇듯 골판지 종이로 쌓여져 있는 내부 보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1차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에 내부에 피규어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꺼내보면은 자,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형태에다가 베이스 파츠를 해서 내부 포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베이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비닐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 비닐은 제품 사이즈에 맞췄다고 하면 한 3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분할이 돼서 수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그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뻗고 있는 형태로서 포징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인 포징을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품 퀄리티를 보게 되면은 경품 피규어 라인이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얼굴 같은 경우에 나름 얼굴 표현, 도색, 조형 상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정면 기준으로 했을 때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나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색감 표현이 약간의 이질감이 든다라고 하면 이질감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미소녀 피규어 라인업과 다른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드래곤볼이라는 느낌을 좀 감안했을 때에는 그런 좀 어울리는 느낌의 이 피부톤 색깔과 재질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무광에 가까운 근육 표현이라든지 피부 색깔 이런 데의 표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서는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모드가 아니라 이제 초사이어인 상태로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유의 노란색, 황금 색깔의 표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생각보다 많이 싸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면 고급스럽다든가 그러한 느낌까지는 조금은 아니고요. 일단 색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머리카락과 얼굴 쪽의 경계면이 약간 단차가 조금 보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단차 부분과 맞물려서 이 구렛나루라고 봐야 되겠죠? 이 귀 옆부분에 이쪽 부분의 표현이 약간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이게 머리카락 부분의 표현이 방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아무리 봐도 위치상 구렛나루를 표현한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이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해 보이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구렛나루처럼 얼굴면으로 기준으로 하기에는 바로 윗면이 그대로 훤히 뚫려 있는 이러한 머리 조형이라서 약간 느낌이 다소 묘하기는 합니다. 약간 이제 머리카락 이 구렛나루 부분만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그러한 인상이 좀 있다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정말 작은 편인데 어찌 보면은 귀에 이러한 포탈라라든지 특징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살려야 될 디테일 표현 역시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라든지 혓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의 주름 표현 역시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깨끗하지 못한 마감 상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경품 피규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에 국한돼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제품 라인업상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품 피규어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정에 걸맞게 이 손오공의 슈트랑 이제 베지터의 슈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쳐져 있는 인상으로 해서 색깔은 파랑색 색깔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라데이션 표현이라든지 도복의 주름진 표현들 조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의상 이 도복 같은 경우에는 색감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으로서도 상당히 잘 따라왔습니다. 특히나 몸 곳곳에 약간 근육적인 표현은 의상이 약간 좀 펑퍼짐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이렇게 주름 표현을 중점적으로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드러나게 돼 있는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과장됐다라고 느낄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근육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대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뻗고 있는 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근육 표현들 자잘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쪽에 이 구부리고 있는 팔 부분 역시 아주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러한 근육 라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신발이라든지 장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재질 표현을 더 신경 썼다 이러한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마감이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가죽 소재의 이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참 적절하게 퀄리티를 유지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의 고정 베이스는 클리어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클리어 베이스 원형 받침 위에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는 연결 조인트로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베이스 연결 부분은 이제 엉덩이라 그래야 될까, 허벅지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약간 경계면 애매한 라인에 끼우는 형태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반신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해당 포즈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뒤쪽을 향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러한 형태로 아예 무게중심이 쏠리는 형태라고 한다면 아예 밑에서 위로 꼽는 방법도 있을 법 하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정면 기준으로 제품 박스 패키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정면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이스가 앞면에 이 배 부분에 위치하면 좀 보기 싫은 것도 감안을 해서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런 이 전면 뷰 기준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애초에 뒤로 꼽히는 거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상 앞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뒤쪽에서 붙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 쏠려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됐는데 베이스 바닥 부분 역시 앞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걸 감안한 배분이기 때문에 딱히 무게중심이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조형이 있으면은 무게가 좀 앞으로 많이 쏠리고 베이스 기둥이 어설프게 중앙 부분에 같이 위치하면은 지지를 못하고 이제 한쪽이 들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해당 상품은 보시다시피 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피규어의 재질상이라고 봐야 될까, 이 베이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빡빡합니다. 이게 핀 형태로 꼽는다기보다는 그냥 사각형 홈이 파여 있고 이 사각형 돌기를 이제 안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 방식인데 재질상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서 끼웠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들어가고 어설프게 끼웠었을 경우에는 쉽게 빠져버리는 등
그래서 좀 꽉 끼울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 혹시나 잘 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밑부분이랑 어디가 걸려서 그 부분이 힘에 의해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주의해 가면서 연결 부분을 끼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이스가 좀 많이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리고 느낌상으로도 조형 같은 경우에는 경품 피규어 라인업 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상품이라서 가격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보통 경품 피규어 라인업은 국내에서 구매하실 경우에 뭐 2, 3만 원이면은 충분히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 필요 이상의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일반 스태츄 피규어보다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가성비 쪽으로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 상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프레스토 드래곤볼 슈퍼 초전사 열전 제2장 융합하는 2개의 혈통의 베지트 상품 살펴봤습니다. 경품 피규어 상품이지만 퀄리티는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제품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지는 않고요. 조형 자체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색 미스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품 피규어 라인업인 만큼 일반적인 스태츄 피규어보다는 도색 미스 포인트가 조금씩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이라서 대부분 넘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경품 피규어라고 해서 되게 싸구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게 많기는 하지만 일부 상품 중에서는 경품 피규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상품들에 비하면 퀄리티가 월등히 높은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EXQ 라인업 같은 게 있죠. 이 상품 역시 경품 피규어, 일반적인 경품 피규어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높은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버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